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이제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서 정말 주주님들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그 중간에 일정 부분 반등도 시원하게 나와줬지만 다시 한번 또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이 상승폭을 온전히 다 반납을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주주님들 걱정이 크실 거라 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좀 강력한 매수의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이 갭 구간까지 하락, 특히 이 건강한 조정을 미리 염두를 하면서 계속 짚어드렸던 자리죠. 그리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되돌림 비율까지도 지난 영상에 아주 명확하게 맥점과 돈이 들어온 이 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반등도 나오고 해서 전략대로 하시는 분들 수익도 발생했었지만, 그런데 주가가 다시 한번 그 저점대에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히려 저는 지금 자리가 한 번 더 강력하게 좀 쓸어 담아줘야 되는 매수의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인 흔들기 패턴을 만드는지,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우리 포스코홀딩스 앞으로의 진짜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 것까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 가서, 자,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30만 원대죠. 이 앞에 수렴 자리에서, 자, 보시면 이 수렴 라인에서부터 이제 지그재그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상승의 흐름을 만들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계속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는 X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현재는 다시 한번 이 갭을 지지로 지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그 자리를 준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매집할 자리를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이번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정확히 추세 저항을 맞고 현재 어떤 형태로 빠지는 거냐면 이렇게 확장형의 패턴으로 현재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을 동반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반등을 먹으려면은 지금 이 조정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확장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시장같이 불안 국면에 나와요. 불안 국면.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심리가 주가를 지배를 하면서 끝자락에는 더 큰 변동성을 동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확장형은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구간이 매수에 대한 극점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세대를 돌파를 할 때 이제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확장형의 어떤 마지막 형태의 모습과 또 중요한 거는 이란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좀 매도가 깊긴 했지만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아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복에 상당히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확장형 국면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이렇게 리테스트하는, 다들 쌍바닥 아시죠? 이게 이제 완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앞에 상승 직전에도 상승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이야기했던 건 이런 식의 수렴 조정이었죠. 하방 경직을 대고 위로는 고가를 낮추는 수렴이었는데,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 이제 상방으로 전환할 거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 조정 속에 나오는 게 수렴과 하방 경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다중바닥의 형태가 진행이 된 거고, 현재는 뭡니까? 네, 쌍바닥의 형태가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파동에서 먹었던 이 흐름이 현재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은 아직 전환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뭘 체크하면 됩니까? 말한 대로 하방 경직이 되는지만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오늘의 꼬리 그리고 이 오늘의 종가가 투매성 페이크 이후에 지지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확장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차트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감정만 남아져 있을 때 나오는 심리적 현상 때문에 끝자락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튀면은 포모가 올라와서 추격 매수를 하고, 또 아래로 밀릴 때는 겁이 나서 투매를 해버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미수와 신용 물량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급변동성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게 확장형이라는 거죠. 이때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 아래에서 그냥
조용히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자리인데 그러니까 심리만 이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계속 이 하반 경직만 좀 잘 되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포스코홀딩스는 그러니까 이 30만 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그러니까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큰 장기적 추세. 그래서 이 지금 저점을 올려주는 게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로 올라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50만 원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40만 원 라인대에서 지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30만 원에서 말씀드리고 상승에 대한 되돌림, 뭐 갭에 대한 부분, 현재 발생하는 패턴, 뭐 바닥에 대한 형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은 이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계약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일정 종목들의 폭등이 나온 건데, 자, ESS가 갑니다, 지금. 지금 이게 상당히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뭐, 포스코홀딩스는 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당연히 이제 LFP, 그리고 이제 ESS 셀, 그러니까 이쪽이다 보니까 LNF,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의 SDI 얘네만 같지만, 근데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가 안 갔다고 해서 낙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수조원 때 이제 ESS 잭팟을 터뜨렸다는 것 자체가 조만간에 이제 엔솔이나 SDI가 이 포스코홀딩스한테 이제 리튬을 더 달라고 줄을 서야 되는 판국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원자재 쪽은 늦게 가는 거예요. 소재 쪽은. 근데 그 공급망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거죠. 그냥 가는 시기가 다른 거지. 뭐 산업에 대한 방향은 이미 전고체와 ESS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또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준 겁니다. 현재에 대한 추세가 끝이 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린 지금 현재 위치에선 또 다른 시작점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위치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좋냐? 당연히 지금은 이 맥점을 지지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이 고가 추세, 저항 추세에 대해서 강한 돌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추세가 돌파가 되면 여기는 이제 출발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추세대를 보통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자, 하나의 추세대가 있으면, 하락 추세대가 있으면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흔들다가 상하 운동을 하고 이 극점 라인 떼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역헤드앤 숄더나 어떤 쌍바닥의 기조를 그리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즉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도 자 보시면 이런 식의 저점을 낮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와서 하단에 터치해도 이제 매수였었던 건데 지금 안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말한 추세대, 그죠? 지지 저항 보이고 상하 운동을 여러 번 했고 여기서 이제 하단에 오지 않은 매도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 전환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현재 위치는 상당히 극점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내일 하루 정도 변동성을 좀 동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점을 낮출 거라고 보진 않고 있어요. 더욱 확실한 신호가 뭐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돌파가 나오면 그때 이제 쌍바닥의 오른쪽 엉덩이 자리입니다. 오른쪽 엉덩이는 우리가 보통 매수로 활용을 하고 이 1차 때에 대한 상승보다 여기서 이제 더 강력하게 상승이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이 쌍바닥의 특징인데 이 오른쪽 엉덩이를 돌리고 강하게 돌릴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즉 돌파가 됐을 때는 극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애매한 꼭대기 가격에서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추매를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사야 될지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의 자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에 차트를 째려보다가 제가 말한 이 지지가 되는 흐름 속에서 돌파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해가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힘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꽂히는 현재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블레이킴증권 명의호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